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문화 이재국입니다. 실험과 분석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탐구해온 과학. 현대를 과학 문명이라고 할 만큼 과학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류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서양 과학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과학의 탄생을 통해 근대 과학의 성립을 이끈 주요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소개해 주실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김영년 연구위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한마디로 과학사, 과학 사상의 발전 과정을 전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저자는 과학의 탄생 배경에 자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주가 살아있다는 물환론적인 이해의 단적인 증거가 이 자력이었던 것인데, 서양 철학, 서양 학문이라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탈레스죠. 탈레스도 당시 그리스보다도 훨씬 문명이 발전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여행하고 동방과학을 배워왔어요. 탈레스라고 하면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탈레스는 만물은 물이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 변화무쌍한 자연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첫 시도였다고 책에서 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물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 모랄론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동안 MC로 출연하셨다가 패널로 출연하셨는데요. 이전에도 패널로 출연하신 적이 있죠? 네, 날씨와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만나 뵌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과학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다시 한번 패널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너무 새롭네요. 아무래도 질문을 드리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오니까 이 긴장도가 다른데요. 제가 듣기로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셨죠? 네, 물리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물리학과 이 신소재를 융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이 과학사 수업이 필수 과목이었거든요. 그때 과학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과학을 알려면 먼저 과학사를 알아야 한다였습니다. 이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식과 방정식이 다가 아니라 먼저 과학의 역사와 발전사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과학의 탄생이 들려주는 서양 과학사 이야기는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 여러분들께 소중한 가르침을 드리리라 봅니다. 현대 문명을 과학 문명이라고 할 만큼 과학이 지금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 책은 과학에 대해서 그간 몰랐던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주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시대별로 방대한 서적을 조사하고 탐구해서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성과 사상의 흐름을 조차 과학이 발전해온 과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사, 과학 사상의 발전 과정을 전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재밌는 것은 과학이 오늘날 말하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서 발달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저자는 뉴턴이 한때 연금술에 빠졌고 케플러는 점성술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을 한낱 과학사의 뒷얘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점성술이나 연금술처럼 오늘날 비과학적이라고 사실은 좀 무시해버리는 사상들이 사실 근대과학에는 더 큰 공헌을 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15세기와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는 특히 이 유럽의 마술 사상이 퍼져 있었는데 중력 개념이 탄생하는데 이 마술 사상이 모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한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하지만 서양 과학사를 다룬 여러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과학사나 이 과학 사상을 정리한 서적은 많죠. 하지만 이 책의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리스 시대부터 뉴턴의 근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출판되었던 이 수백여 권의 서적과 논문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의도적이든 또는 의도적이지 않았든 소개되지 않았던 사상 흐름의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수수백 건의 서적을 구해읽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선 고대 서적, 심지어 다른 나라의 고대 서적을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구한다고 해도 그 당시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자는 라틴어, 프랑스어 등등 어려운 외국어들을 공부하면서 책들을 읽고 분석했다고 해요. 당시 저자 나이가 60세였을 거예요. 이 책이 또 나오기까지 20년을 구상하고 또 집필 기간도 2년이나 걸렸다고 하니까 이 저자의 정성에 정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의 뿌리와 발전사를 아는 것은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역시 과학도였던 저자 역시 이 가치를 알고 과학의 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과학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자력과 중력, 그 위대한 힘의 역사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자는 과학의 탄생 배경에 자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서양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물활론, 즉 유기체로 보는 전체론과 생명력이 없는 원자들의 기계적인 근접작용으로 바라보는 환원론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물활론은 말 그대로 자연과 물질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다는 것이고요. 환원론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명력이 없는 그저 원자들의 기계적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법론이 기계론적 방법, 즉 환원론입니다. 이거는 원자들의 근접작용, 즉 원자들이 서로 붙어 있어서 연결된 입자들에 의해서 힘이 전달된다는 것이거든요. 힘의 전달을 사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당구 치는 이치를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네요. 제가 당구를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만물이 직접적으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라고 이해하면 자연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자력은 이 기계론으로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자력은 책의 표현을 따르면 원격력이거든요. 연결된 입자 간의 힘의 전달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바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이 자력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라보는 물활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주가 살아있다는 물활론적인 이해의 단적인 증거가 이 자력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원격력을 인식하고 자력이 작동하는 지구와 우주를 연구하는 물활론적인 사고 전통 속에서 뉴턴의 중력 이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즉 기계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물활론적인 사고 방식에서 오히려 근대 과학이 태동하게 된 거거든요. 뉴턴의 이론이야말로 근대 과학을 연 위대한 업적인 만큼 이 과학의 탄생에 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계론으로 대표되는 서양 과학이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 물활론에서 탄생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서양에서는 자력에 대한 이해가 곧 우주에 대한 이해였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먼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서양 철학, 서양 학문이라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탈레스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과학이 서양 철학에서 태동했고 서양 철학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사상은 이오니아인들이 세운 이 소아시아 지역의 해안 도시 밀레토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밀레토스의 상인이었던 탈레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요. 서력전 6세기의 자연 철학자 탈레스는 합리성에 기반한 사고를 시도한 그리스 과학, 수학, 철학의 창시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을 더 찾아 들어가면 탈레스를 시조로 하는 이 밀레토스의 이오니아 학파도 사실은 바빌로니아의 천문학과, 이집트의 수학을 그리스 과학과 철학으로 승화시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거든요. 탈레스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학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참 놀랍네요. 탈레스의 이력이 좀 특이한데요. 탈레스의 어머니가 페니키아인이세요. 그리스와 로마를 비롯해서 유럽의 고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지중해 연안으로 흘러든 게 그 기원인데 대략 서력전 20세기쯤 될 겁니다. 페니키아는 이 선진 문명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한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해서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페르시아에서 몰락하기 전까지는 큰 번영을 누리며 지중해를 장악한 나라거든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탈레스도 당시 그리스보다도 훨씬 문명이 발전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여행하고 동방과학을 배워왔어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탈레스는
일식을 예언해서 메데스와 리디아 왕국 간의 전쟁을 막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천문 계산에 의하면 이 일식은 서력전 585년 5월 28일에 일어난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탈레스는 자신의 천문학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천문학 지식에서 일식에 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만 해도 이 그리스인이 이집트인의 제자였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탈레스의 학문이 이집트의 학문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과학은 이제 흔히 그리스의 자연 철학을 그 시작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그리스 문명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대 오리엔트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비롯해서 이 중동 지역의 오리엔트 문명은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을 계승한 것인데 인류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에서 뻗어나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 문명이 이집트와 크레타를 거쳐서 그리스로 전파된 것이거든요. 당시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지식을 배워왔다고 해요. 탈레스도 이집트에 가서 기하학을 들여왔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닮은꼴 정리를 발전시켜서 측정하는 등 이집트 기하학에서 여러 기하학 원리를 발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미 먼저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록으로는 탈레스가 했다는 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슈메르 문명의 연구자인 크레이머 박사는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요. 정리해보면 슈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를 거쳐 그리스에 전해졌고 다시 그리스를 거쳐 서양 문화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탈레스가 피타고라스에게도 이집트 멤피스로 가서 수학을 배우라고 권했다는 것인데요. 자신도 가고 싶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서 못 가는 것을 무척 아쉬워했다고 해요. 탈레스의 권유로 피타고라스는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공부를 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에 머문 지 한 23년째 되는 해에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이집트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피타고라스를 포함해서 이집트 성직자들은 바빌론으로 이송되거든요. 그곳에서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배운 지식을 나누어주고 바빌론의 마귀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터득해서 결국 자신의 고향 사모스 섬으로 돌아오게 돼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마기라고 하면 페르시아 지역의 종교와 과학을 관장했던 조로아스트교의 사제 계급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당시 피타고라스는 수학과 과학에 관한 지식을 최고의 경지로 깨우쳤다고 하고 천문학과 하늘을 해석하는 법도 완벽하게 터득해서 스승인 탈레스를 능가했다고 하는데요. 정리하면 과학을 태동시켰다고 하는 그리스 과학은 사실 이집트와 오리엔트 문명에서 이제 비롯하는데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더 나아가 수메르 문명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 오늘날 서양 문명의 모체가 바로 이 수메르 문명으로 알려져 있죠. 슈메르 문명이 근래 들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문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메르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한 5천여 년 전에 중동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번성했던 문명인데요. 구약 성서에서는 쉬나르 또는 시나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메르의 창세 신화를 보면은 수메르인은 이 후두부가 평평하고 머리카락이 검은 인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교차거를 사용하고 중앙아시아의 얀산으로부터 넘어왔다고 하는데 아직 그 기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한국의 12분국 중에 우르국과 수미리국이 나오잖아요. 이 수메르 문명은 우르국과 수미리국 사람들이 천산을 넘어가서 일으킨 문명이라고 합니다. 크레이머 교수도 수메르인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했거든요. 즉 수메르인들의 원 고향이 인류 시원 문화를 일으킨 황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의 신교 광명 문화가 수메르를 통해서 서양으로 전파된 것인데 이를 통해서 과학의 탄생 역시 이 동양의 문화를 모체로 태동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마방진과 현 디지털 문명을 탄생시킨 이 0과 1도 동양의 하도낙서와 음량법칙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이죠. 서양 과학이 한국에서 슈메르 문명으로 전수된
신교의 광명 문화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집트와 오리엔트 문명에서는 신을 참 중시했거든요. 여기에서 수확한 탈레스 역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수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힘들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물은 신들로 충만해 있다는 탈레스의 가르침을 전한 바 있고요. 또 고대 기록에는 탈레스가 세상의 마음은 신이다. 만물은 영혼으로 물들어 있으며 정신으로 또 가득하다라는 말을 해서 그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여기는 이 물활론이 신교 문화가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교 문화는 신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놓고 생활했던 문화잖아요. 따라서 황국 배달의 이 신교 문화가 서양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리라 봅니다. 서양 문명이 슈메르에서 출발했고 그 슈메르 문명은 인류의 최초 국가인 환국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탈레스라고 하면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탈레스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만유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이는 오늘날의 용어로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 즉 원소는 무엇인가에 해당할 텐데요. 탈레스는 만물은 물이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 변화무쌍한 자연을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시원 물질로 설명하려는 이 사상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첫 시도였다고 책에서 평하고 있는데 탈레스 이후 서양에서는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시원 물질을 물로 주장한 탈레스 이후에 아낙시메스는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등을 주장했는데 이들은 모두 영혼을 가진 생명적인 존재로 얘기를 했거든요. 즉 물이나 공기, 불 모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책에서 저자는 이 시대에는 우주 전체가 살아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의 가르침을 받들고 이 신과 하나 되어 살며 만물에 깃든 신성을 체험했던 이 신교 광명 문화의 깨달음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자력은 자연의 사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단적인 증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서양 학문에 탈레스가 끼친 영향이 참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서양 과학의 모랄론적 사고의 근간에는 자력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탈레스도 자력에 대한 연구를 했겠네요. 탈레스는 자석의 성질을 처음으로 연구했고 또 자석이 쇠를 움직일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어의 푸시케와 그것에 대응하는 라틴어 애니마는 흔히 소울 등으로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감이 더욱 광범위해서 현대용어로 치면 soul, life, 나아가 mind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며 생명적인 것 전반이나 생명 원리 그 자체를 가리킨다. 즉 탈레스의 근저에 있는 사상은 자연 만물에 생명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물활론이었고 자석의 존재는 물활론을 예증하는 사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활론에서 말하는 영혼은 단순히 생명적인 것 전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리까지도 가리킨다는 것인데요. 그 예가 자석이었던 거죠.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물활론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죠. 이렇게 만물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 물활론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연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에 인류 최초의 국가 한국의 신교의 광명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